3년 동안의 큰 급등 종목들 피하자.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 더 나을 것 같다. 첨생법, 그다음 비대면 이런 것들이 뭔가 틈새 전략으로 2026년에 하나 에너지를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요즘에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뭐 로봇이라든가 원전 지원 등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섹터가 내년에 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까요? 원전, 로봇. 로봇도 저는 끝난 것 같고 원전도 끝난 것 같고 아니 원전을 대표적으로 한번 봐요. 제가 뉴스케일 바닥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클로 벌써 이게 60-70%씩 빼잖아요. 그래 이게 뭐 때냐면은 ATM, 그러니까 이름도 이상해졌어. ATM, 현직 돈 계속 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로 주가 신주를 발행해갖고 계속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권한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대 악재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계속 때려서 현금화 시켜서 투자하고 그럼 이 투자한 것들의 수익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힘들다고요. 그거를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제가 인위적으로 30%, 50%를 빼봤어요. 그러니까 25%가 73,000원, 이번에 7만원 초입 가서 대반등 하는데 이 떨어진 거에 이게 11월 26일 날 판단한 그래프거든요. 8만 원만 오면 두둑에 맞아요. 8만 원만 가면 두둑에 맞고 8만 원 두둑에 맞고 그래서 다시 7만 원 초입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원전주인데 결론은 뭐예요? 미국이 상무부 장관이 미국도 뭐 우리나라 원전주 포탑하겠다 뭐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뉴스 기사가 꼭지를 만들었어요. 미 상무 대미 투자 때 원전 건설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호재를 내면 요새는 제가 때리라고 그럽니다. 그날 올라가면. 그럼 종가를 항상 밀려요. 얘네들이 이 뉴스를 이용해서 팔아먹은 어떤 세력들이 있는 것 같고 현대건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급등해서 와 했어요. 이 현대건설만 원전 플러스 GBC 타워 건설할 가능성도 놓아서 제일 좋았는데 오늘 7만 원 깨갖고 오늘 그래프는 6만 9천 원. 그럼 이게 쌍봉 주고 그냥 무너지는 제일 좋은 게 이 모양이고 한정지술 어저께 수주했다고 대규모했는데 아침에는 10만 5천 원, 6천 원에다가 짱돌 맞고 실제 재료와 현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뭐가 달라요. 좋다고 들어갔는데 짱돌 계속 맞아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니면 우리 개미들만 개인 투자만 사고 주체들은 계속 외국인들이 뭐든 때려요. 그러면 이건 내가 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래요. 방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방원은 하지 마라.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죠? 지금 살아있는 게 첨생법 바이오 쪽이 살아있고요. 첨생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비대면 진료라든지 의료 민영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차병원이 추진하는 갖다 해서 호텔식, 그 돈 많은 사람 끌어다가 주기세포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재생의학 해갖고, 하는. 오늘 같은 날에 EN셀이 급등 11,000원대 제가 방송에서 전략 세우는데 오늘 28,000원이에요. 그리고 GC셀. 그러니까 셀 들어가는 거야. 첨생법, 그 다음 비대면, 이런 것들이 뭔가 틈새 전략으로 2026년에 하나 에너지를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뚱딴지 같지만 이미 요새 건설주 중에 지주사 건설주 얘기 막 떠들잖아요. 단기간 급등했다가 좀 소강성 이제 좀 조정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화보다 땅 자산 가치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금이나 원자재를 선택했다면 요새는 이제 정부가 성장률 떨어지지 뭔가 하니까 SOC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SOC 중에서 그동안에 업황은 나쁜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재평가가 들어가고 갑자기 천일고서 동양고서 급등한 게 그럼 개 따라하기 종목들이 막 우죽순을 해서 뭐 성수동의 삼필시멘트, 청담동의 무슨 땅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게 저는 2026년도 계속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산주 전략이거든요. SOC.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에 연결된 자산주들 순환 이런 것들이 그나마 틈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항공은 중소형주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싸라라고 밀어준다니까
그냥 그쪽에 대표되는 한국항공우주 10만 원대 사서 한 20%, 12만 원대 오면 반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1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주도주가 되려면 50% 에너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15만 원 가능하면 내년도 우주항공이 주도하겠구나.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상장할 때까지 모멘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딱 세 가지 축,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지수 연관 종목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수는 조정할 것 같고, 네. 그냥 그나마 정부 주도형 SOC, 그 다음에 첨생법 관련된 거, 그리고 자산주, 요런 쪽에서 종목을 찾고 싶네요.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2026년 코스피 상단 4,500에서 한 5,500도 보고 있던데 내년에도 강세장이 이어질까요? 그러면 낙관론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네요? 나는 오히려 비관론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저는 장사한다고 좋게 본다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 물리게 하고 나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더 들어와라. 심지어는 부동산 팔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마케팅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3,500 가도 계속 간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돈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이게 물리기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면 물리게 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 가겠죠. 그거는 저는 대충 미국 중간 선거 때, 아니면 우리 빠르면 우리 지방선거. 네. 6월달. 그러니까 저는 1, 4분기까지가 가장 나빠 보이고 1, 4분기 지나면 또 선거 전에 악재 없다 뭐 여러 가지니까 뭔가 한번 그때 위치 보고 선거 관련된 에너지가 있나 한번 볼 거고 그때쯤에 지수 위치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치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디까지 조정하나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발동 걸겠다 하면 그때 이제 레스고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으로 보자고 그러는 게 3년 동안의 큰 급등 종목들 피하자.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 더 나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2200부터 상하천 200 올라간 거를 4등분해서 요번에 저점을 찾자. 그리고 제가 이럴 때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종목들을 1년만 일단 기준으로 봐요. 1년. 그러면 삼성전자가 97,000원만 안 깨는 한 상승 추세는 유지. SK하이닉스는 52만 깨지 않는 한 상승 추세 유지인데 이게 위험하거든요. 오늘 53만 원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엔솔은 이게 저항이 됐어요. 46, 7만 원이 저항. 지금 그래서 52주 최저가와 최고가의 75% 능선을 깬 종목이 뭔가 봤더니 엔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네이버, 하나오션, 고려아연. 느낌 어떠세요? 여기에 조선주가 있고 원전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러지면 안 되죠. 1, 2등. 그렇죠. 예. 이거 공격당하면 이제 용 빼는 죄가 없다. 이제 지수 공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97,000원, SK하이닉스는 50만 닉스 잡죠. 요번에 엔켈이 안 나와야 되고 지금 말한 맥점이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거를 1월 달까지 확인 좀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탈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셀코리안 계속 될까요?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계속 팔까요? 계속 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만 컨트롤을 매수해 줬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셀 해버리면 이제 공포로 바뀔 거고 네. 이게 환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원 단위당 제가 100포인트 잡습니다. 1470원에서 1485원 가요. 그럼 또 100포인트 뚫게 맞는다. 기계적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500대가 3500선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500 뚫었다? 그때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바닥 신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부근에 보면 내년 1,500원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은 1,5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지금 이미 1,470 뭐 이상. 아니 엄청나게 방어하잖아요. 네. 이게 성공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1,750원이 올라가면 두둑이 맞고 개입이 왕창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200억 불이 언제 나갈 것 같습니까? 200억 매년 그 주기란. 영수증이 제가 아는 라인 조사해 보니까 1, 4분기 중에 영수증을 보낸대요. 그러면 3, 4월이에요. 3, 4월. 그때 3월 달에 우리 감사 보고서 아주 폭풍 자리가 딱 나와요. 그때 만약에 돈 빨리 내놔 200억 불. 그러면 이게 어디서 재원해 갖고 줄 건지 이게 환율을 건들 건지 모든 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입시키는 게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들 끌어다가 뭐 여러 가지 끌어다가 달러 자산 빨리 매각해서 원화로 바꿔. 암만 해도 기업 말 안 들을 거예요. 네. 오히려 달러 자산으로
뭔가 회피시키려고 할 거예요. 고려아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려아연 10조 금연 미국 재료주 투자 제3자유 중에 이거 매도자 시간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호재잖아요. 대형 호재잖아요. 대형 호재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시각을 보십시오. 고려아연이 MBK하고 영풍의 도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 맺었다. 그리고 이거를 100만 원대 판단하지 않았으면 190만 원대 왜 판단하냐. 100만 원대 산 애들이 이 재료 낮출되고 셀을 할 거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매도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자금을 만들거나 미국에 해외 투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자산을 딱 보면 저게 원값은 4천억밖에 안 돼요. 네. 1조에 사요. 1조에 사요. 그럼 서비스 처리 합법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백으로 받아요. 이런 작업들이 그 해외 투자에서나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MBK 도망갔다. 지금 MBK는 현 정부하고 굉장히 좀 홈 플러스 때문에 적대 멀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럴 때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110만 원에서 98만 원, 100만 원 왔는데 다들 좋은데 이게 이렇게 급락했다.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이게 190만 원까지 갔어요. 이걸 왜 지금 사냐? 벌써 100만 원짜리가 거의 이 무거운 게 더블 갔는데 무조건 팔아라. 그랬더니 이제 오늘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래프 130만 원. 하루만 해요. 이거 벌써 엎어치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설계하는 그 CIO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네. 달러 자산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대차 그룹도 그렇지. 모든 그룹이 미국으로 네. 농담 삼아 이게 우리나라 51주, 52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나오듯이 계속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계약한 200억 불을 이제부터 나가야 돼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들어오는 달러를 원으로 바꾸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환율 노리는 공격 애들이 계속 이 환율 시장을 조작하는 것 같고. 방어해봐. 니네들 얼마나 방어하는지 볼게. 이거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한번 뚫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 시장도 종합주가지수 바닥을 지금 미리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환율 기준으로 툼에 나왔을 때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최근에 또 중국의 한일령 강화 반사 이익과 내수 회복 기대감으로 화장품, 백화점 등의 소비재주도 좀 뜨고 있다는데 이게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화장품, 백화점 등 한일령 강화 반사 이익. 그러니까 기대 심리 대비 실적 카바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중국도 저는 자기네들 내부 관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때리게 해갖고 엄청나게 일본 때리를 할 거예요. 반사 이익 받겠다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이 일본 수산물 금지, 수산물 한성계 그날 꼭지예요. 그날 꼭지예요. 그래서 다시 급락해요. 네. 그리고 지금 엔터주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엔터주 보셔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JYP 엔터. 11월 달 초에 10만 원입니다. 지금 6만 원대예요. 이 그래프가 한일령을 반사이익 받는 그래프입니까? 뭐 새로운 또 여러 가지의 또 뭐 아티스트의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예외해요. 거래량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럼 최근에 제일 잘 나와야 되는 게 하이브예요. 하이브. 예, 하이브. 그나마 잘 버텨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다른 거는 120 평균값을 다 깼어요. 근데 하이브만 121선 위에서 지지해줘요. 근데 얘도 CEO 리스크가 있잖아요. 법률 리스크. 검찰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 판결이 아직까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다 보면 우리가 요쪽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한일령 테마에서 반사 이렇게 주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테마가 될 수 있는데 수익률 게임으로 들어가서는 10% 20% 뛰기도 밖에 안 나올 것 같고 추세로는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가격대로는 예를 들어서 SM은 9만 원 10만 원 저는 하이브는 28만 원 그 다음에 JYP 엔터는 6만 5천 원에는 매수하자고 그래요. 네. 근데 목표 수익률 10에서 20 그것도 3개월 코스로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그나마 나오는 게 카지노 쪽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 쪽.
그런데 카지노 쪽도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요즘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근데 매도이치라고요. 이거를 제가 아는 펀드가 7,000원부터 한 펀드가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팔아먹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들이 커버가 될까? 그러니까 18,000원, 24,000원 박스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부 T&D 카지노 서울에 그것도 용산 드래곤, 용산 공작창 그 땅 개념으로 들어가서 뭔가 올랐는데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해요. 16,000원짜리가 순식간에 13,000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오히려 고점에서 20, 30% 빠질 때 들어가자. 카지노가 그런 데는 안 돼. 그래도 급락대 사지 따라가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령 관련된 수혜주 이런 엔터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령 수혜주도 잘 안 보겠습니다. 화장품의 백화점도 마찬가지인가요? 화장품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거버넌스가 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라면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라든지 아까 서부 T&D가 그 다른 호흡. 네. 그래서 서부 T&D는 12,000원, 13,000원 매수, 16,000원, 17,000원 매도. 호텔 신라는 4만원 초입은 매수, 55,000원은 매도. 이거는 또 2부지시 거버넌스 네. 개념의 뭔가 지주사는 이제 물 건너갔고 박스 전략으로 그나마 호텔 신라 정도 하나? 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는 중국 애들이 우리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끝난 것 같아요. 미국향이나 유럽향이 해서 APR이 PR은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향보다는 네. 다른 쪽 매출을 주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옛날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롯데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구시대 화장품은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도 새로운 뭔가 매력적인 끌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많이 빠지면 그냥 순환으로는 조금 반짝할 수는 있지만 네. 주도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약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첨센법 관련된 바이오주나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첨세법 관련된 그 바이오주라면 그 안에서도 좀 어떤 걸 좀 더 많이 봐야 되나요? 저는 차바이오텍, GC셀, EN셀 그리고 항암 관련된 거, 표적 항암. 그래서 그쪽만 보는 게 어떻게? 거기에는 한미약품. 네. 그리고 유한양행이 참 무거워요. 유한양행. 그리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대 거기에 늪에 빠지지 마시고 돈만 묶이니까 11월 24일 날 그 삼바가 분할됐을 때 삼바가 170, 180, 에피스가 33만 원대, 33만 원 풀베 튀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대 배 터지게 먹었다고 50원 팔았는데 이게 70만 원까지. 그럼 이게 뭐예요? 에피스 홀딩스가 새로운 에너지 황제주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에피스 홀딩스의 관련된 에너지가 나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이것도 미국과 연결된 그리고 표적 항암 여러 가지의 그런 끌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찾는 게 바이오 쪽. 예. 근데 연기금에서 최근 코스닥에서 로이복과 또 말씀하신 바이오주 담고 있는데 로봇은요? 로봇주들을 제가 보면 이번 파동이 8월 20일 기준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80일 전이에요. 80일 전. 어마무시하게 해먹었어요. 지금 보면 로봇주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기간별 요게 80일 전 대비 등락률이에요. 현대무벡스 190%, SPG 235%, KRM 180%. 근데 재밌는 거는 종목 선택 잘못하면 마이너스거나 보합도 많아요. 그러면 로봇주로 가만히 놓고 보면 산업용 로봇이 한번 갔어요. 운반 산업 로봇. 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요. 그것도 끝나니까 이제는 부품단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사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SPG 보세요. 감속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면 330%.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가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 그룹이 지분 갖고 있는 에너지가 가야 되는데 그쪽은 이제 안 가요.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벽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도 일단은 종목 확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차익 실현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주 하면 두산 로보틱스 갖고 볼래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왜 에너지가 나오면 네. 아 이제 뭔가 또 다시 또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선수 교체죠. 너무 급등하고 쉴 때 다른 새로운 선수 나와서 급등한 걸 팔아먹으면서 순환이 이 안에서 돌게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선도 주실 때 후발주 대장 만드는 이 게임이 로봇주가 나오려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되나 그거 갖고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로봇이라든가 ESS 시장 확대 배터리 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조정식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아까 엔솔 보면 47만 원이 저항됐잖아요. 그러면 38만 원, 42만 원에 사서 46, 7만 원에 트레이딩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 보는 게 이제 그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가면 1등, 2등 에코프로 BM. 그러면 얘를 노리는데 저는 1월까지 죽여버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 단계 1, 2, 3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 B, C인데 120일과 만남을 할게요. 그 가격이 얼마냐? 7만 5천 원, 8만 원. 그러면 아직도 10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하락하면 할래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가야 돼요. 그거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일정이 확정돼야 돼요. 가면 땡긴다. 그 선에 바닥 만든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그게 13만 원, 14만 원. 여기 오면 할래요. 지금부터 하락 시작이라고 봅니다. 1, 2, 3는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시면 이것도 80일, 8월 20일 전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장들 한번 보세요. 효성중공업, 하락파동 진행 중입니다. LS 일렉트로닉. 그나마 위에서 대롱대롱인데 만약에 42만 원 가면 35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 HD 일렉트로닉도 A, B 다음에 C 파동 지금. 그러니까 전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삼성 SDI 27만 원, 32만 원 박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니까 대장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그냥 밑에 단에 순환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순환은 트레이딩이지 여러분들이 종목 성관이 없으면 이거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증권사가 테마 약 파는 거 좋은데 소부장하고 근데 대장들이 죽어가니까 원전주 바닥 나올 때까지 원전과 전력설비 그 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는 뭔가 보이지 않게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기도 있는 분들은 때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잘 1, 2등이 되는지 체크해 보는데 마치 두산 로보틱스 같이 이게 알테오젠이 일정이 확정되는 날에 저점이 나오나. 그거를 1, 2, 3에 확인해서 들어가자. 가는 건 확정됐는데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예, 1, 4분기 중에 된다고들만 합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제 그 날짜를 공시할 거거든요. 1월 달은 아니에요. 그러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미국 시장 1월 20일 스트레이티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동안 주도했던 대장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격 조정에 가격 조정해서 저는 120일선 다음에 해라. 6개월 평균값.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거기까지 이격 조정 나오면 사자. 이렇게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슈로 고배당주에 또 자금 몰리고 있다는데 지금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배당주 섹터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배당으로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주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 KTNG, 그리고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우량주에서는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주가의 위치를 보면 다 고점들이에요. 7% 보다가 얘가 가격 조정 10에서 20 나오면 해당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저는 배당은 은행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면. 근데 이번에 은행주도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위치입니다. 이게 8만 원 아래 오면 지역 난방입니다. 얘도 10만 원 깨면 배당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배당주는 금년은 생각하지 않겠다. 네.